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거래소 시장 정말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독보적인 매수세 덕분에 가까스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8만 전자를 다시 돌파하면서 희망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12거래일 만에 8만 원 선을 돌파한 건데 SK하이닉스까지 12만 원 돌파하면서 이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밝은 전망을 보였습니다. 또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 나스닥은 0.5% 넘게 올랐고 S&P 500 지수는 0.8%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에 상장된 88%의 기업들이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거기다 원달러 환율은 0.2% 하락한 1,148원 30전에 거래 마쳤고요. WTI 가격은 70달러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기분 좋게 전략들 세워보면서 오늘장도 잘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 왕의 귀환 삼성전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8만 원 선 다시 회복해줬는데요. 앞으로 주가 전망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오늘 포스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ESG 업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포스코가 과연 ESG 경영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이 2차 전지에서 활발한 더 성장을 보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요. 주가 전망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왕의 귀환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다시 8만 전자와 12만 하이닉스라고 불리는 그 선을 좀 회복을 해줬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덕분에 코스피 시장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사들였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도체 피크아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단기적인 상승일지 아니면은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변곡점일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8만 전자입니다. 드디어 갈망하던 자리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항상 지난번에도 그랬었죠. 잠깐 반등하다가 또 긴 횡보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치고 지치다가 이번에는 좀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그런 표현도 씁니다. 사물놀이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스테마나 섹터가 하루 반짝 움직였다가 또 꺾이고 내일은 또 다른 테마가 움직이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삼성전자 쪽으로 잠깐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게 또 어떤 추세 없이 기약 없이 또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좀 객관적인 내용과 함께 변화를 일단 체크를 해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번에 주가가 반응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이 수출입니다. 7월 달에 수출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시작은 아니죠. 잘 되는 부분들이 연장되게 되면서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의 업황 나쁘지 않다란 쪽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억 달러 정도의 수출 금액들이
지금 현재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이런 수치만 보게 되면은 지난 2017년도, 2018년도 나왔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거의 견줄 만한 금액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지난 어떤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는 잠깐 그 정도 터치하고 내려왔던 부분들인데 이 정도 금액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에서는 더 좋은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에 육박해서 돌파하는 수출 금액이 돌파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정도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나오고 있는 게 재고 자산 같습니다. 특히 디램 같은 경우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져 있는데 특히 재고가 뭐 한 주 정도 디램 같은 경우 한 주 정도 남길 정도로 지금 타이트하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 디램에 대한 쪽도 뭐 쇼티지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부담은 가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 제조사 입장 쪽에서는 쇼티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부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게 되면 실적 변화가 가장 그래도 실적에 대한 소외감이 주가에 다시 재반영되는 측면인 것 같고요. 게다가 두 번째로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어제 같은 경우 거의 600만 주 넘게 매수를 했느냐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도 연결이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전략 자체가 구실점을 잃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공장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고 게다가 또 지금 인텔이 쫓아오고 있고 TSMC가 아성으로 떡 버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총수겠죠. 근데 이런 기대감들이 더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추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반기 실적 호조와 관련된 부분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실적은 1분기에서 2분기가 더 좋고 2분기 12조 원대 영업이익에서 3분기는 15조 원대까지 넘나드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면 지금 기준을 봤었을 때 분기별로 계속 우상향 하는데 주가가 물론 미리 단기적으로 강하게 갔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실적 베이스가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갔다가 또 바로 하락했겠죠. 하지만 꾸준하게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은 하반기도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대감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렸던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판매가 잘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이 진짜 거의 최초겠죠. 폼팩터에서 어떤 주도를 하는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애플이 했던 역할을 혁신이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삼성전자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더 높을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요. 게다가 또 나오고 있는 지금의 트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중요한데 시장의 반응은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새로운 성장 동력 비메모리에 대해서 어떠느냐 이쪽에 대해서 빨리 대답해라 현기증 난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해답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발판들도 다시 재보고를 받지 않겠느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수급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들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또 한국 증시에 대한 스탠스를 가져가는 대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뷰를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흐름들 체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쪽에서 뭐 8만 원대 초반까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추세의 반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반도체 소부장 쪽도 만약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같이 쉬었다가 이제 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중에서 소재 관련된 쪽도 2차 전지만 소재냐 반도체도 소재냐 라는 관점 쪽에서 은근하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원익QNC입니다. 쿼츠와 관련된 소재 쪽의 강자로 알려지다 보니까 실적이 매년 점프업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원익QNC의 고가 행진은 이해가 갈만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월덱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전극과 림 관련된 쪽인데 실리콘을 중심으로 그리고 쿼츠 이런 쪽을 중심으로 실적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성 재료죠.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또 확장되는 비메모리 쪽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또 하나 테스트 업체 그리고 패키징 업체 한 종목씩 보게 되면 테스트 쪽에서는 테스나가 눈에 띄고 있고요. 이 두 회사 모두 반도체 쪽이라고 하더라도 DDI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구동칩이죠.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회사들인데 이쪽도 지금 최근에 업황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아무래도 테스나의 오셋과 관련된 외부 외주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패키징 쪽에 강점이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DDR4에 이어서 5는 이제 하반기쯤에서 전환될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또 실적의 변화가 컸던 대표적인 DDR4로 전환됐던 과거 흐름을 봤을 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심택이었습니다. 심택이 가장 큰 수혜였었고 또 함께 PCB 기판 관련된 쪽의 종목들 보시면서 우킨스전자, 아비코전자 같은 종목들도 같이 영향권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유닛 테스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DDR5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쯤 슬슬 발동이 걸릴 때가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은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어제 반도체 섹터에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소재 부문과 관련된 회사인 원익 QNC와 월덱스까지 언급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경기 민감주 휘청, 이대로 무너질까라는 주제입니다.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가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증시를 다시 한번 공포로 덮었습니다. 이제 경기 민감주가 반등하려다가 좀 더 부진한 모습인데 전일 뉴욕 증시에서도 항공주와 카지노주가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경기 민감주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경기 민감주는 말 그대로 지금 차트만 보게 되면은 살 수 있을까요? 반등 시도하다가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더 빠지는 차트 아니면은 잘못 사게 되면 또 지하실로 내려가는 직행열차 이런 쪽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추가 또 하락하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장치산업 쪽에 철강, 화학, 조선, 기계 게다가 또 코로나19 피해로 봤던 컨택트 관련된 sek터도 내수 소비 관련된 경기 민감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들도 계속 나오고 중국이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만큼 산업적인 규제가 아무래도 어떤 정부의 불안감과 함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과 모습들과 함께 또 제조업 지표도 어제 부진했었죠. ISM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란 쪽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확진자가 좀 꺾여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찾는다는 부분들.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금리 같습니다.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금리 하락은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을 반영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상반기에 피크아웃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부담감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지금 다가오지 않은 현실을 가지고 오히려 좀 재단해서 미리 경기가 꺾였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금리만 변화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불확실성이죠. 금리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변화는 생각보다 또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나 미국 중심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에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와 관련된 기반들도 아직까지는 좀 고민인데 이 부분이 차지를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죠. 네,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쪽에서 너무 어떤 사람들이 다 팔라고 하고 있고 차트도 엉망이다 보니까 일단 팔래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혹시나 추가로 흔들릴 걸 대비해서 살짝 뭐 한 10% 20% 덜어냈다가 오히려 추가로 흔들리게 되면 저점에서 더 다시 매수하는 그런 어떤 계단 하락 쌓기죠. 위로 쌓기가 아니라 밑으로 쌓기 전략 같은 경우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만 변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전반적인 또 경기 민감주의 시각들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 중에서 뭐 탑픽식으로 한두 개만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 쪽에서 나오는 철강 쪽 변화들 여전히 중국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도 이제 막 가격 제품 가격 같은 경우도 살짝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뭐 내년 열연 이런 쪽도 미국이나 중국 쪽 견조하죠.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여전히 또 철강 쪽에 대해서 기대를 꺾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조선주도 어제 많이 밀렸습니다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실적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변화보다는 아무래도 수주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신주 성과지수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만 결합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이다. 양관점 쪽에서 조선주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쪽에서 철강 조선 쪽은 계속 하락할 때마다 누워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일 우리 증시 상승 마감 성공했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 성공했고 또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IT와 사교육 업계뿐만 아니라 또 게임 업계까지 규제를 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증시에 있는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오늘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지금 이슈에 따라서 흔들리고 투자 마인드 정립을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만드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뚝심을 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게임주에 대한 규제가 나와서 뭐 화들짝 놀라고 종목들도 큰 변화가 나오면서 특히 중국이 또 결정을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 정책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이죠. 지난 사교육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게임 쪽, 뭐 정신적인 아편이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아편쟁인가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짜증나는 말투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은 규제를 한다는 게 사교육과 함께 어떤 청소년, 어린이 쪽에 게임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일단 공산당의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그러니까 즉 자기의 부합하는 젊은이들로 키워내겠다라는 입장으로 사상 통제에 가까운 상황들이죠. 게다가 어제 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체육 활동에 대한 강화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면서 사회체육 활동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물론 중국은 올림픽에서도 충분히 잘하는 나라죠. 근데 그만큼 인구도 많고요. 그러면 약간 육체 단련을 통해서 뭔가 또 어떤 건강한 마인드, 건강한 공산당원으로 키우겠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너무 정책적인 부분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시장의 테마나 그리고 이런 위축된 요인들이 조금 더 강하게 부각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어떻게 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정책적인 리스크다 보니까 할 부분들은 없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일단 규제 대상이 청소년 어린이고 그리고 어제 딱 보기 깊었던 대표적인 회사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청소년 이용 불가합니다. 청불 게임이다 보니까 그쪽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를 너무 깜짝 놀라서 부담스럽게 작용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파가 있다 보니까 한두 번 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오히려 어떤 명확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에 대한 게임을 다루는 입장에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매출에 큰 타격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뭐 아이들이 솔직히 뭐 게임 그렇게 자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어제도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삼성전자가 강하게 되면 중소형주가 좀 약한 현상들이 나오는 상황들인데 중소형주가 또 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용잔고에 대한 압박들이죠. 이쪽이 오히려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관련돼서 공매도 비중이 공매도 잔고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라는 부분들 쪽에서 보통 한 7% 이상 넘어가게 되면 부담이겠죠. 이런 쪽도 한 번쯤은 살펴보고 혹시나 너무 과한 부담이라고 하게 되면 이를 살짝 또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변동성이 커지고 어떤 흐름들이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이나 어떤 정도 실적에 대해서 안정적인 흐름들이 가져가는 중소형주 쪽은 혹시나 밀린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오늘장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자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4단계 네. 때문에 스튜디오 출연을 좀 쉬고 네. 이제는 다시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출연자분들이 많이 안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옆에 계시면 더 든든하고 그런데 오늘 그 힘을 받아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 좀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리포트 분석해 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ESG로 바라본 포스코입니다. 이번 주 ESG 업종 리포트 관련해서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삼성전자였다가 오늘은 포스코죠.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잖아요. 이 철강 산업이 특히 탄소 배출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환경 산업의 파괴를 좀 주범적으로 이루는 기업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ESG 경영을 하려면 포스코가 좀 필두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분석 도와주실 거죠? 네, 네. 월요일은 이제 ESG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반도체와 탄소 배출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철강 산업과 ESG, 그중에서도 포스코를 말씀을 드릴 텐데 월요일 국내 시장에서 ESG를 조금 유심 있게 볼 섹터 중에 하나는 가버넌스. 결국엔 지배 구조가 오너 일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선, ESG로 바라본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탄소 배출에 있어서 어느 산업보다도 철강 산업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포스코가 탄소 절감을 이루어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곳이 또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월 28일 그리고 7월 23일자 키움증권 리포트와 포스코에서 발간한 리포트들, IR 자료들 좀 살펴보면서 ESG로 바라본 포스코 내용들을 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유틸리티 분야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2위를 철강 산업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발전 재료별로 무엇으로 발전을 하고 있느냐? 석탄 화력이 52%, 원자력이 36%, LNG가 9%, 이후로 신재생, 수력, 유류 발전으로 1% 내외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LNG 발전도 석탄 화력 발전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석탄 화력 발전과 LNG를 합하면 60%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이 매우 탄소 배출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재생과 관련된 발전원이 좀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좀 대두되면서 석탄 발전 감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2017년부터는 노후 석탄 발전소를
감축하겠다라는 이야기와 시행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석탄 화력 발전이나 LNG 쪽이 비중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줄여나가고 신재생 쪽으로의 발전원을 높여나간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발전 단가가 높아지면 에너지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석탄 발전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할 수 있고 신재생 환경 정책의 목표로 다다를 수는 있지만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철강 산업에 있어서는 ESG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철강 제조 공정은 다들 아시다시피 용광로에다가 철광석을 넣고 그러면 석탄과 유연탄 쪽으로 용해 녹여서 환원시켜서 정제된 쇳물을 가지고서 이제 판을 만들거나 그 판을 또 다른 프레스에 넣어서 거기 산업에 맞춰서 자동차면 자동차 다른 쪽으로 응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죠. 철강 1톤을 생산했을 때에 약 1.83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철강 산업은 화석 연료에 의한 전 세계 탄소 배출 7에서 9% 비중을 차지한다고 2017년도 기준으로 리포트는 작성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 국내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서 포스코가 1위, 현대제철이 7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하면 이 철강 산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부채를 기업이 모두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배출권 부채 규모가 현대제철이 1,1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어서 1위, 그리고 포스코가 509억 원으로 2위, 그리고 LG화학이 250억 원을 넘어가면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발전원별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높여가면 에너지 단가가 높아지는 것처럼 철강 쪽도 마찬가지죠. 수소 환원 공법이나 탄소 포집, 바이오 연료 등 그리고 전기 용광로를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탄소 배출은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아래에 CO2 배출량의 그래프를 보면 일반 용광로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용광로에다가 최신 기술을 포함시키면 이보다는 줄어들고 용광로에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면 이보다 또 줄어들고 용광로에서 나오는 탄소를 다시 포집해 나가면 탄소 배출량은 또 줄어들 수 있고 일반 전기로 그리고 탄소 제로를 이용해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한 전기로까지 내려가면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전기로 쪽으로의 방향은 결정되어 있지만 철강 제조 원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을 때 에너지 단가가 높아져서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는 것처럼 신재생 그리고 전기 용광로를 사용했을 때 철강 제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철강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를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2019년도부터 포스코는 여전히 기후에 대한 부분들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1조 8천억 원 규모의 환경 투자 여전히 추진 중이었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발간된 포스코에서 기후행동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앞으로 우리는 줄여나가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을 했죠. 2019년부터 3년간 1조 8천억 원 규모의 환경 투자 그리고 2024년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35% 절감하겠다라는 내용과 이에 따라서 시행을 했을 때 2050년도경 되면 탄소 제로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포스코도 중장기 플랜을 열어놓고 ESG 또는 탄소 중립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들 드렸고 그리고 철강 산업에서 탄소 중립까지 나아가면 결국엔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철강 비용까지도 높아진다. 판매 단가까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에너지에서 탄소를 만들어내는,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을 줄여나간다라고 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강에서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 인해서 전기 용광로를 사용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결국 철강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ESG에서 바라본 포스코 과연 혜택 또는 매력이 있을까? 앞서서도 시작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죠.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지배구조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지배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기업들을 속속들이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력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라면서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 그룹들이 오히려 조금 더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가면서 제품들을 국제적으로 글로벌 업체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활용을 하면 그 기업들도 탄소 중립에 가까운 ESG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줄을 이뤄 나갈 것이고 포스코도 2050까지 탄소 중립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의 이 포스코 제품들을 사가는 판매 전략이 오히려 이곳에서 빛을 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오늘 ESG로 바라본 포스코, 어제 바라봤던 탄소와 반도체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결론일 것입니다. 그러면 포스코를 이제 수요일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추세선, 장기선을 보고서 이 추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고 있다라고 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일 5% 이상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기록이 됐는데요. 5% 이상 빠지면서 이 장기 추세선상 추세 저점을 좀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수급은 어떤가라고 본다면 최근 상승 그리고 하락 그리고 조정 기관들의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 가면서 있고 그리고 함께 시장이 움직일 때의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도 함께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시장 반도체 쪽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수급이 쏠렸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포스코도 일부 저가 매수 유입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포인트로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법안이 8월 초 하면서 상원에서 합의가 도출됐고 지출안도 합의가 되었고 앞으로 의회 의결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더 자주 접하게 되면서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합의될 경우, 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수혜가 조금 더 전망이 되고 있죠. 고속도로 건설이나 상수도 사업, 그리고 브로드밴드, 인터넷망이죠. 그리고 5G 관련해서 전력망 현대화 및 ESS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출안, 그리고 계획안들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앞서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건설 기계가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기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대규모 건설이 수반된다라는 의미이고 대규모 건설에서는 필요한 것이 철, 결국엔 1차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고리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건설의 그린 인프라, 그리고 친환경 투자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수소,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ESS 여러 가지 모든 투자 산업에서 철은 1차 재료가 되고 1차 산업재가 되기 때문에 포스코도 경기 민감주와 함께 수혜가 전망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반도체와 탄소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포스코와 탄소 배출 이러한 부분들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투자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에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당장의 탄소 배출 절감이 2050년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계좌에 당장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나 반도체와 탄소 그리고 포스코와 탄소 배출 절감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인 만큼 추세상
적점, 저위험에 다다른 포스코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략적으로 조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꼭 개념들, ESG에 대한 부분들, 탄소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세 번째,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우상향 추세를 이끌어갈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여기에 플러스 ESG 지표에 의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어떠한가, 이렇게 포함시키고 싶을 만큼 미래로 가면 갈수록 아주 ESG 개념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는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저점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ESG로 바라본 포스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G로 살펴본 포스코 당장의 이 주가 영향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을 실천해 나간다면 ESG 부분에서도 포스코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면 되죠. 네. 어떤 이야기 나눠드릴 건가요? 리포트 전문을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핫클립 영상 드리고 있고요. 종목 상담은 불가능하지만 산업과 섹터에 대한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매일 아침과 장중에도 종종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자라고 보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보들 장중에 얻어간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 이주현 위원님이 구성하신 포트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운용 원칙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첫 번째 장 모든 종목들이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서한기계공업은 15%로 목표 수익 달성했고요. YJM 게임즈도 7월 12일에 편입돼서 며칠 만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목표가 도달했고요. 동신건설이 5만 원, 삼익THK가 16,000원, CJ ENM이 18만 원대에 도달 성공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태경 BK가 수익률 32.8% 챙겨가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알랩이 플러스권 유지하고 조금씩 상승률 더 챙겨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3%대고요. 한라홀딩스가 0.54%대 수익률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 종목이 좀 줄었네요. 백산 한 가지 종목 있고요. 현재는 7%대 손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쭤볼 점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인데 이 두 종목이 애플을 놓고 좀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MLCC 부분도 있고 스마트폰 부품 좀 만드는 회사들인데 하반기에는 성장성이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삼성전기를 작년부터 사실 봤는데 이제 삼성전기가 LG이노텍에 대해서 수주를 좀 뺏어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고 MLCC라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올해 하반기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주가 상승 노려봐도 될까요? 네. 종목 지금까지 실적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2018년도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랠리를 한번 펼쳤던 부분, 이 부분은 그때 MLCC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크게 올랐던 부분인데 사실 MLCC는 그렇게 이제 크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좀 지배적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을 좀 접었던 부분들이 컸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기에 큰 이제 실적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부품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들어서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졌고, 지금 한 4천억 조금 안 되게 실적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2분기 실적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에 올해 연간 컨센서스를 보면 이제 1조 3,900억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4조,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컨센서스와 내후년에 나오는 컨센서스 역시 매출과 영업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모듈, 전기차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뭐 LG이노텍 두 회사 굉장히 이제 비슷한 부분들에서 이제 경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면 뭐 삼성전기 지금 기본적으로 그 제조업들의 평균 펄을 따졌을 때는 앞으로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뭐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삼성의 이제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이제 7월에 이루어졌고, 언팩 행사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앞으로도 뭐 수요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각 보고서들마다 지금 연간 실적을 1조 3천억에 1조 4천억 넘어가는 식으로의 이런 상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기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거든요. 추세대 하단 자리까지 조정 이후 지금 최근에 5월부터 해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부터 한 5월까지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졌던 이런 구간들은 매물대가 좀 강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저항대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단번에 뭐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조정을 조금 거쳤다가 또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져 있는 단기 추세대 안에서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시장 아시는 것처럼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3,200포인트를 이제 저점으로 잡고 이렇게 이제 추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권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형태의 삼각 수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좋게 반등을 할 경우에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한 섹터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 저항을 좀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컸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시장보다 좀 강한 섹터, 아무래도 이제 전기전자 이쪽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 강하게 좀 치고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성장을 하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찾는다고 하면 삼성전기 괜찮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G노텍과의 이제 비교를 좀 해본다고 하면 뭐 시가총액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LG노텍보다 훨씬 삼성전기가 지금 좋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관과 외인들의 계속 지속적인 이런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기 앞에 저항은 있지만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A사라고 보고서에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마 애플일 텐데, 이 애플의 이제 매출 이런 부분들이 전체 매출의 한 67%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에서 한 곳에서의 매출이 좀 과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은 좀 약간 리스크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애플 실적 요번에 발표했을 때 다들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이노텍이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던 부분도 애플의 판매 굉장히 좋고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9월에 아이폰 13의 그 출시가 임박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LG이노텍의 매출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극적인 부분은 개인 매수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LG이노텍이 현재 시가총액이 한 5조 정도, 거기에 나오고 있는 실적 지금 증가 추세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LG이노텍과 삼성전기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조금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 이 내년도의 실적 그리고 내후년도의 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추정치가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실적이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1조 원대 넘는 영업이익이 추정된다고 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 5조 원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기의 이런 성장성,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더해서 LG그룹에서의 이제 그 전장 산업 쪽, 그리고 로봇 사업 쪽에서의 LG이노텍의 부품이 충분히 납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실적으로서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기술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던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 하단을 좀 지켜주는 흐름에서의 기간 조정을 좀 거치다가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좀 큰 폭의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렸고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주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 또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조금 뒤 개장하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